소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한번 보는데요. 소유권은 뭐가 있냐면 먼저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린관계요. 그 다음에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린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권은 뭐가 있냐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공동소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아무리 안 나와도 두 문제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있다면 기타, 첨부하고 무주물 선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상린관계, 취득시효, 선의취득, 공유인데요. 거의 이제 시험에 매번 중요하게 나온다 그러면 취득시효하고 공유고요. 아마 상린관계가 선의취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사실 동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에 그닥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좀 시험에 좀 자주 나온 것은 아니죠. 자, 상린관계를 보면 상린관계는 첫 번째 이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에서는 토지의 상하에 미치거든요. 상하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나무가 있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오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넘어오죠. 그럼 뿌리가 넘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임의로 제거하죠. 임의로. 그 다음에 가지가 넘어오죠. 먼저 여기서 뭔다? 제거를 청구하고 나중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뭘 한다? 임의로 뭘 한다? 제거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경계표를 설치하죠. 이 경계표는 어떻게 하냐? 공유라고 얘기하죠. 공유. 그래서 이게 경계표, 담국어 이런 것은 보통상 경계표나 담은요, 그것은 상린자의 뭐로 본다? 공유로 보죠. 공유.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특수하게 더 이렇게 담을 쌓을 수 있죠. 특수하게 이렇게요. 그럼 이것은 을의 단독 소유가 돼. 그런데 통상적인 것은 공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이 담은 공유인데 분할이 안 돼. 우리가 공유는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할이 안 돼. 여기는 분할이 안 돼. 통상의 경계표란 담은 또 한 가지 뭐가 안 되냐?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분할이 안 돼. 두 가지가 분할이 안 된다.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가 건물을 신축을 하죠.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요, 가장 도출된 부분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실을 만들면요, 지하실을 이렇게 H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떼야 되냐?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2분의 1 H 이상이요.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지하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물에 관한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죠. 지하시설은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 2m 이상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창문이 있죠. 창문으로 여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앞을 막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차면시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라냐? 먼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고 수익하고, 세 번째 처분하는 권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포기하는 소유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 상린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죠. 주의토지 통행권을 한번 본단 말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쓰면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죠. 반드시 인접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지역권하고 다르죠.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상린관계는 이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의 전세권자도 을을 대위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장하는 거예요. 직접. 알겠죠? 직접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뭐다?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의토지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 통행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될 뿐 통행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해. 채무 불이행이 될 뿐 통행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통행료라는 것은 언제나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갑의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통행료를 말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을만을 위해서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료가 이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의 편의만을 위해서 통행료가 이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설치를 할 때 갑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향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상을 했잖아요. 을이요.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새롭게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을은 이쪽으로 팔짝 뛰면 되죠. 그래서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을 언제 통행하는 거냐? 현재 하는, 현재. 그래서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통행로의 범위가 4m를 해서 4m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장차의 이용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이용이지만 이미 통행로가 있다.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그 통로가 너무나 좁다, 이 말이죠. 너무나 좁으면 다시 통행권을 뭐 할 수 있다? 통행로를 다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다시 통행로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행이지 뭐 남의 땅을 점유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갑원들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통행권은 뭐냐? 권리죠. 권리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철거돼야 돼. 만약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돼야 된다? 철거가 돼야 된다.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됐어도 철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통행권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갑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통행권은 법률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통행권은 만약에 통행에 방해가 돼서 진흙탕이다. 그러면 자갈을 깔거나 모래를 깔거나 도로를 포장할 수까지 있다.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요, 을이요, 여기서 자기가 통행로를 내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면 되지, 갑이 을을 위해서 통행로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여기에서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토지를 일부를 양도해. 일부를 양도하면서 일부를 양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맹지가 생겼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을은 갑에게 통행로를 내달라고 할 수 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을이 A한테 처분한다. 승계라고 갑 간에는 뭐가 된다? 유상이다, 이 말이고, 만약 이것이 갑과 을이 공유를 했다. 공유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겼다. 분할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통행로를 내달라고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는 무상이고 승계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조그만 것들요 다 해버리죠. 그냥요. 여기 뭐냐면 맨 밑에 기타를 봐. 기타를 보면 뭐가냐? 무주물 선점이 있죠. 무주물 선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 있죠. 유실물 습득이 있죠. 유실물 습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냐? 매장물 발견, 이렇게 있죠. 매장물 발견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런 무주물이죠. 무주물은 여기서 소유자가 있다 없다? 소유자가 없죠. 그래서 소유자가 없으니까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점유. 그래서 선점이죠. 선점이라고 하면서 뭐다? 소유의사 자주점유. 선점은 미리서 점유하는 거죠. 이 선점의 경우에는 우리 이것을 다 세 가지는 다 뭐냐? 그래서 다 원시취득이에요. 알겠죠? 원시취득에 들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저 위에 있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부합, 혼합, 가공. 부합, 혼합, 가공. 좀 오늘 다 배우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원시취득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인 것이 아닌 것 딱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부합, 혼합, 가공,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취득시효, 선의취득, 이러니까. 알겠죠? 그 다음 원시취득이고, 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은 선점이다. 원칙. 선점이라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학술이나 고고나 기회라든가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런 것은 국유가 돼. 그런데 부동산 있죠.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뭐가 돼? 국유가 돼. 그래서 우리가 무주물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데, 무주의 동산은 선점할 수 있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이 절대로 안 된다. 무주의 동산도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뭘 한다? 선점이니까 점유를 해야죠.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우리 이것을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혼합사실행에 뭐가 있죠? 사부선물이죠. 사부선물이죠. 그래서 선점, 이렇게 선점, 사부선물할 때.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이죠. 그 다음에 유실물, 유실물 할 때 물, 물건의 인도 이렇게. 여기는 습득이죠.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뭐다?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점유를 떠나 있는 물건인데 습득이란 말은 뭐다? 점유라는 말이고 점유는 뭐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물건의 인도 여기요 또는 유실물 습득할 때 사부 선물할 때 선물할 때 물. 그래서 유실물 습득은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장물이죠. 매장물이 그래서 유실물 습득은 뭐냐? 몇 개월이죠? 습득한 다음 몇 개월? 6개월. 법이 바뀌었죠? 아주 중요해. 아직 시험이 안 났어. 매장물을 발견한 날부터 몇 년이다? 1년간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이건 발견이죠? 발견이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점유할 필요가 없죠? 점유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 발견만 하면 되죠? 발견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 순수사실이라고 해요. 순수사실행위. 그래서 여러분 순수사실행위 뭐죠? 무슨 순수사실행위 뭐예요? 매, 주, 가, 발명이죠? 매. 이게 바로 매장물 발견이에요. 알죠? 발견만 하면 되니까. 주소, 가공. 그다음에 발명 이렇게요. 또 발명, 가공은 지금 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말하냐? 사실행위다. 그래서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이 8가지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1년이고 여기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지금 이게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곳곳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소유권 부분에서 유실물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알겠죠? 유실물 6개월이다. 매장물은 몇 년이다? 1년. 헷갈리지만 2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첨부. 첨부는 뭐라 하냐? 우리 이것을 부합하고 그 다음에 혼하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가공.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첨부라고 얘기하죠. 그럼 첨부는요 어떻게 하냐? 2개는 임의 규정이고 2개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뭐냐? 제3자 보호, 제3자를 보호하는 것, 그거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돈이죠. 돈.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관한 것, 손실 보상에 관한 것, 이것을 임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속, 소유권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귀속,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 혼합, 가공 이렇게. 이러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공은 뭐죠? 타인의 뭐에? 동산. 타인의 동산에 뭘 한다?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 이건 뭐냐? 타인의 동산이니까 목재죠. 목재에다 목공을 하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 책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공이다. 그래서 가공을 뭐라고 한다? 순수 사실이다. 물건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타인의 동산이고 자기 건 안 되고 부동산은 안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하냐? 이것을 우리는 뭐냐? 재료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재료주의. 이것을 우리는 뭐냐? 가공주의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재료의 가액보다 가공을 한 것이 현저히 다액, 현저히 다액이란 말이 있을 때는 가공자의 소유가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재료주의다. 원칙은 무슨지?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무슨지? 가공주의다.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동산 간의 부합이 있다. 동산 간에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돈을 주면 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하죠? 현재가 아니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뭐를 한다? 공유를 한다. 공유한다. 부합 당시 가액 비율. 부합 당시지 현재가 아니다. 사신심 변론 종결 시간이다. 그래서 부합 당시 호나도 동산 간의 부합하고 똑같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 이게 뭐냐? 이게 건물이다. 이게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이 누구냐?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서 을이 중축을 했다.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우린 것을 뭐란다? 독립성이 없다. 우린 것을 뭐란다? 부합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성이 있다. 그럼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을 뭐란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합이라는 것을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요. 독립성이 없고 구성 부분이고 부합이다. 그럼 부합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분리복구할 수 없다. 이것을 부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부합이 뭐죠? 벽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는 것,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는 것, 우린 이것을 부합이라고 하고, 한 번 페인트를 바르고 한 번 벽지를 바르면 다시는 떼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다? 분리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럼 이것은 독립성이 있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부합 혼합하고, 이것도 다 뭐다?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고. 그럼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부합이냐 이런 것은,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되는 것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되고, 만약에 부동산의 1층의 가격이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동산의 가격 2층 만약에 동산에 붙은 게 이 동산의 가격이 120만 원이다. 그래도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의미가 있냐면 주된 권리, 정된 권리, 저당권의 효력권이, 저당권은 종물과 부합물에 붙이죠. 그때 종물과 부합물, 정된 권리, 주된 권리 할 때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먼저 군데군데에서 요소에서 아주 요긴하게 많이 쓰인단 말이죠. 특히 여기 있는 이 이론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가면은 지상물 매수청권과 보성물 매수청권, 비용사안청권 여기에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증축을 했다, 판례가만 했다,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소유권 분에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를 한번 보면, 취득시효는 여러분요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올해 희한하게 취득시효가요 뭐냐면 종중에 가는 것이 좀 나와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뭐냐면 취득시효는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있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뭘로 되어 있다? 을로 되어 있죠. 이것은 기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기산점은 어때요? 이해 당사자가 없다.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이해 당사자가 있다.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산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20년이 됐다. 20년 여기서 을이 갑에게 이렇게요. 20년 됐죠. 그러면 20년 돼가지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뭘 해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뭘 했을 때? 등기를 했을 때. 그래서 아무리 미등기고 뭐가 필요 없어.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고 20년이 되죠. 여기서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온다. 등기 청구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 점유가 계속된다. 그럼 점유가 계속되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로 뭐랬다? 상실하죠. 소멸시효는 뭐란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에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시효 이익을 포기, 그럼 어떻게? 즉시로 소멸한다. 중요한 것은 점유가 계속이냐 상실이냐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등기청권에서 뭘 한다? 등기를 하게 된다.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아직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이 20년이 돼서 등기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차임을 얻었거나,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러 가거나, 차임을 부당이도로 반환하러 가거나 20년간 점유한 것에 대해서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아직은 이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온 거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을이 권리자고 갑은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청구하냐? 등기부상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소유자가 누구냐? A고요. 여기 2번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서를 위조해가지고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2번, 3번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뭘 해서? 대위해서 갑의 등기를 뭘 하고?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하고 직권으로 말소를 해. 그러고 나서
A한테 다시 자기 앞으로 뭘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효이익은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를 해야 되냐? 시효이익의 포기는 등기부상의 권리자, 즉 시효 취득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게 될 불이익을 입을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포기하는 것이다.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하는 것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옆집 총각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지금 다 보면 우리 좀 점유에 대해서 보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점유를. 그러면 이 병은 점유를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해서 의뢰 권리를 어떻게요? 직접 행사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의뢰 권리를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등기고, 등기는 갑이고, 여기 점유죠? 점유는 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몇 년 됐냐? 여기서 20년이 이렇게 됐죠. 20년. 알겠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은 임대인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을은 타주 점유란 말이 되니까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갑하고 을하고는. 그런데 20년이 됐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20년을 완성한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병한테 처벌한 경우가 있고, 모르고 처벌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면서 처벌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고, 모르고 처벌하면 이것을 적법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 점유 취득시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이 의뢰한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뭐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등기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이중매매와 똑같죠?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뭘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죠. 물권.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 이건 채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20년이 지나면 뭐죠? 다시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20년이 지나기 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20년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갑이고 을이죠. 여기 17년 만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그럼 몇 년만 기다려? 3년을 기다려서 20년이 완성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20년이 넘어서 가면 다시 몇 년? 20년.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갑과 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가 된다. 복귀가 되면 다시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이제 사법시험하고요, 올해 법원 행정고시하고 뭐가 나왔냐? 법원 행정고시가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가 뭐가 나냐면 이 병이 누구냐? 이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우리가 종중 있죠, 종중. 종중의 경우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나 강제폐 면탈이나 그 다음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의해서 종중하고 제3자 간, 부부 간, 그 다음에 교회하고 산하단체 간, 명의사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수탁자가 되고요, 수탁자. 그 다음에 이게 종중은 누구죠? 신탁자가 된다, 이 말이죠. 명의 신탁을 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종중하고 수탁자 간에 명의 신탁이 해지, 유효한 명의 신탁이 해지돼서 소유권이 등기가요, 갑에서 병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죠.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보호된다? 종중이 보호된다, 이 말이죠. 왜냐? 명의 신탁이 유효인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인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제3자 입장 왔을 때, 그러니까 수탁자에서 등기와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다시 신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죠?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먼저 갑이 등기가 있고 을이 점유를 하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하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이렇게 하는데요, 대상 청구권이요.
등기를 청구 1번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요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에 수용이 돼. 수용이 되면은 이것을 이행불능이죠.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여기서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수용보상금을 갑에게 반환을 해야 돼.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을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갑이 제3자한테 매도했거나 또는 뭐다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수용이 되면 수용보상금이 나오고 매매가 되면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나한테 반환해라. 그래서 을이 갑에게요 수용보상금을 나에게 반환해라.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그것을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뭐냐?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답에 가장 많이 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행위는 있을 수도 있다. 불법행위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요 채무불이행은 없다. 이걸 정확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은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적극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를 보면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는 유효나 무효의 등기를 불문하지만 두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에는 분필이 안 돼 있어. 분필. 등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안 돼 있는데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된 거야. 분필 등기가.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여기서 1번 지금 여기서 갑이죠. 갑인데 2번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를 하죠. 위조했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우리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3번 이렇게 병이죠. 병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냐?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아무리 선이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정이죠.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 이 병하고 정하고 등기를 합해가지고 몇 년? 10년. 10년간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고 점유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기도 승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점유도 뭐가 된다? 승계가 된다. 하지만 점유를 승계할 때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때 점유라는 것은 자조점유, 그 다음에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요. 무과실점유 이렇게. 그래서 자조,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자조, 평온, 공연, 선의 이 세 가지는 네 가지는 뭐가 되고 추정이 되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된다.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정이 입증하는 것이고, 추정이 된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갑,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다. 추정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이 무과실에 관한 것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점유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에 관한 것이고 몇 년이다? 10년이다.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이다? 20년이고 점유취득시효는 어디까지만? 자조평온 공연까지만. 그 다음에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점유에 관한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정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 이미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5번 A라는 사람이 또 등기소를 또 위조했다.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존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등기부 취득시효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거죠. 부동산. 동산에 관한 것이 두 개가 있다. 동산은 단기가 있고 장기 일반이 있단 말이죠. 단기는 자주, 평온, 공연 몇 년이다? 10년이고, 그 다음에 단기는요, 여기요, 자주, 평온, 공연, 단기는 여기요, 여기요, 일반 또는 장기가 자주, 평온, 공연 10년이고, 동산이요. 그 다음에 단기죠. 단기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면 반절로 줄어들어. 몇 년? 5년이다. 여기서 우리가 등기부도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죠. 자주, 평온, 공연 20년. 선의 무과실이면 등기부 취득시효죠. 몇 년? 10년. 반절로 줄어들죠.
동사의 경우도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도 뭐가 있다? 취득시효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취득시효는 우리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시효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다 가능하다. 우리 원칙적으로 자주점유가 돼야 되는데 아무나 말했으면 자주점유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라는 것은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요 나는 왜 자주점유인가를 증명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시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이 이제 보면요 선의취득은 이렇게 갑이에요. 갑이 있고 우리 있죠. 반드시 동산이다. 그래서 뭘 안 되냐?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냐?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그 다음에 아마 농작물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부동산이니까 선의취득이 절대로 안 돼요.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농작물, 그 다음에 준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을 하니까.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가요 이렇게 병하고 선의취득자죠. 이 선의취득자를 우리는 뭐라냐?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뭐라냐?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지 품목, 마약류 그런 것은 안 돼요. 마약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금전이죠. 금전은 원칙적으로 특수한 물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전은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전도 화폐 수집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물건을 보니까 그때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가증권이 있죠. 유가증권은 이 구민법에서는 동산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유가증권 등에 관한 법률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산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요. 유효한 것은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당사자는 권리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다? 이 사람은 무권리자가 돼야 되죠. 무권리자, 무권대리가 되면 안 돼.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제한능력자 그러면 안 돼. 제한능력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의리 제한능력자나 의리 무권대리죠. 그럼 병은 선의취득을 못 해요. 알겠죠? 반드시 을은 뭐가 돼야 돼? 이걸 양도인이라고 하고 양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양도인은 반드시 무권리자. 갑한테 물건을 빌려서 쓰고 있어. 임차인이에요. 근데 자기 것이 그냥 팔아먹어.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선의취득을 이렇게 하죠. 선의취득은 무슨 취득이냐?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니까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선의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중에서 선의취득은 자주점유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선의취득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가리지 아니하고 평원하고 공연하고 선의가 있으면 돼. 평원, 공연, 선의 이것은 뭐가 되고 추정되고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추정되니까. 그래서 추정되니까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병이 입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갑이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요. 우리가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질권도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자주점유죠. 질권은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여기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가리지 않고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점유란 말은 선의 취득이 없어. 만약에 자주점유란 말이 선의 취득에 있다? 그러면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질권도 선의 취득하는 것은 타주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죠. 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냐?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 그럼 물권 행위는 뭐냐? 물권 행위는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다? 인도.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그래서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2일 이러죠. 그럼 언제까지? 2월 2일까지 선의 무과실이다. 그래서 빠를 때 늦을 때까지. 여기가 정답의 1순위고 여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의 2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종전소유자란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선의취득자는 종전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유효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상속 같은 것은 거래가 아니죠. 안 돼. 매매라든가 또는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을이 만약에 무권대리거나 무권대리 또는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 이걸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병은 선의 취득한다 못한다? 선의 취득을 해 못해? 못하죠. 못한다는 말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따라서 이 병이요 다시 이것을 정한테 유효한 거래를 하죠. 그러면 정은 뭘 할 수 있다?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이면 되는 거지 내 앞에 사람이 무권리자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들이다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선의 취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 그 다음에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는데 갑의 물건을 의뢰한 사람이 의뢰형 무권리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이 사람이 도품. 그러면 도품 뭐죠? 절도나 강도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갑이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요 습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죠. 여기에 도품에는 뭐가 빠진다?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금전은 안 되죠. 왜요? 금전은 처음부터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니까 안 되죠. 그래서 도품이나 반드시 유실물일 때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유효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죠. 일단 1번 병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원시 취득. 그런데 도난 당한 날로부터 유실물을 잃어버린다. 물건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그래서 이 병이 을에게 지급한 대가를 뭐라고 변상하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2년. 이렇게 2년 안에 하려면 일단 이 사람 병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환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을 해. 반환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만약에 2년이 도품인데 2년이 지났다. 그럼 갑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병이 계속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이 의뢰한 사람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쳐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팔아먹었어. 그럼 병은 선의 취득하죠? 선의 취득하지만 사기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및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효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는 어디서 하냐? 상인이나 공개시장이나 경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유효한 것은 법조문에는 선의라고만 되어 있어. 법조문에 선의. 그런데 뭐까지 포함한다? 선의, 무과실까지 포함한다. 선의라고만 되어 있지만 뭐까지? 선의, 무과실까지 포함한다. 이것을 선의 취득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문제가 몇 가지 형태로 나냐면 기본적으로 3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공동소유는요. 먼저 하나는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공유물 분할이고 하나는 공유의 일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소유는 뭐냐? 첫 번째 이제 뭐가냐? 공유가 있고 여기 합유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총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 최근에 이제 총유가 표현 대리하고 더불어 시험에 좀 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유죠. 공유는 뭐가 있냐?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합유도 뭘 가지고 있다? 지분이 있고 총유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는 뭐냐? 총유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이런 종중하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주택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 알았죠?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산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이 말이죠. 지분이 없죠. 그럼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죠. 사원총회라는 것은 종중총회 결의를 해가지고 총회 결의 플러스 여기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절대로 안 돼. 이건 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만약에 총회를 받지 않거나 총회를 받지 않고 처분했다. 그래도 무효고 총회를 받았지만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한다. 그래도 무효이고 그럼 여기는 뭐죠? 대표자 개인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서는요 구성원 전원의 이름이나 구성원 전원 알겠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단체 명의로 해야 돼. 그래서 단체 명의로 소송을 하고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한다 이 말. 등기 알겠죠? 개인 명의로 소송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유는 지분이 있고 합의도 지분이 있죠. 근데 공유는 뭐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 지분 처분의 자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타 공유자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다. 왜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의 일정이죠. 소유권의 일정이고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그래서 물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민법 185조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정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분은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론은요. 합의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못하고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고, 공유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있죠. 그래서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분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자유이죠. 자유인데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분할, 금지, 특약. 이것은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고, 다시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환매의 경우는 연장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연장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다? 오늘 정서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이 분할이 재판에 의해서 되면 형성 판결이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합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의물 분할 청구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합의자가 뭘 한다? 조합이 뭐가 된다? 해산이 되면 그때는 분할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합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상속이 안 돼.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의. 그다음에 합의하고 공유는요. 합의물과 공유물에 관한 대의관계는 대부분 동일이야. 합의는요. 그런데 총유의 경우는 항상 사원총회다. 이것만 딱 알면 돼. 왜?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총유의 경우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실하면 상실. 무슨 말이냐? 오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죠. 우리 교회에 등록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데로 이사 가죠. 그럼 우리 교인이 아니죠. 그러면 아무것도 이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의 몫이 지분이 있어 없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유의 경우는 먼저 뭐냐? 공유는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지분을 전부 다 더한다. 그러면 얼마다? 1이죠. 우리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뭐다? 일부분이다. 일부분.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분은 결국 소유권의 일종이다. 지분은 소유권하고 같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이때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지분은 만약에 등기부상의 지분은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실제 지분은 갑의 지분은 3분의 1, 을의 지분은 3분의 2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등기부상의 지분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지만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지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대행위를 하고 싶다. 근데 등기부는 3분의 1로 됐지만 실제적으로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임대행위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래서 을은 보존행위로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분의 탄력성은 만약에 갑의 지분이 포기하면 갑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을에게로 전부가 다 돌아간다. 지분의 탄력성. 우리는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에 몇 년 이상? 1년 이상 뭘 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1년 이상.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뭘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매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란 말이 있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봤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봐봐.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말 수 있다. 자유롭게 말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지만, 여기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이죠.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관계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 혼자가 아니에요. 관계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관계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것은 1번 만약에 처분한다. 처분하고 변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갑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변경을 한다? 변경은 공유물을 분할한다 이 말이죠.
공유 분할할 때는 뭐냐? 이것을 필수적 무슨 소송이다? 공동소송으로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은 만약에 갑을병이 있다. 갑이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소송 재판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그러면 갑은 반드시 을하고 병을 공동으로 필수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병을 공동소송, 그래서 소송 분할에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 공동소송 반드시 뭐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처분 변경. 이것은 공유물에 관한 것이고, 얘는 지분이니까 지분은 자유롭게 각자가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지분하고 공유물에 관한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이죠. 그럼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했을 때 무효등기라든가 무효등기, 그 다음에 불법 뭐다? 점유라든가 이 두 마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등기, 불법 점유란 말이 있으면 항상 보존행위. 보존은 누가? 각자가. 그럼 무효인 등기 전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 전부의 반환이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왜냐? 보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관리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관리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지분이 뭐가 있어야 돼?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과반수, 지분이지 공유물 그러면 난리나. 아니 뭐죠? 공유자 그러면 난리나. 공유자가 아니고 뭐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지분의 과반수면 바로 뭐 할 수 있냐? 임대할 수 있고, 임대,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어.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지분의 과반수,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임대는 뭐냐? 주택이고 상가고 필요 없어. 모든 공유자의 임대인은 지분의 과반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고, 법정 갱신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요, 예를 들어서 뭐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뭐란다? 지분의 과반수라는 것이고, 점유하는 것도 내가 지분이 아무리 3분의 1이라 할지라도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 그럼 3분의 2다? 그러면 과반수다. 과반수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뭘 할 수 있다? 임대와 뭘 할 수 있다? 점유. 그래서 우리 직접 이 토지를 전부 다 점유할 수 있어. 그러면 갑은 하나도 점유를 못 하잖아요. 점유를 못 하면 만약에 이 토지를 임대했을 때 수익이 3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10만 원, 자기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해.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하죠. 만약에 이 을은 지분이 과반수니까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토지 전부를 병한테 임차인, 임대를 줄 수 있고,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한 점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임을 만약에 30만 원의 월세를 줬다. 그럼 월세는 돈이네.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0만 원이면 을이 얼마를 가져가고 20만 원, 갑이 얼마를 가져가고 1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20, 1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청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적법한 임차인한테 돈을 청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요, 여기서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딱 세 가지. 우리는 항상 뭐다? 점유인지 딱 항상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인지, 그 다음에 돈인지. 이렇게. 돈은 뭐가 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하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으로 점유, 불법 점유, 그럼 보존행위네. 그런데 불법 점유니까 손해배상이 나오네. 돈이네. 알겠죠? 이렇게 돈이 나온다. 그럼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다. 그래서 갑은 을의 몫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는 지분만큼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분만큼이니까 3분의 1만큼 등기하면 되는데, 전부를 등기하거나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된다?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이지만 3분의 2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무효등기죠. 무효면 무슨 문제가 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3분의 2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고 해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3분의 2만 말소하고, 만약에 제3자 병이 무효에 등기를 했다. 당연히 그것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지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부를 등기했다. 그 사람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란다? 말소를 청구한다. 점유는 뭐냐? 점유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가, 점유는 과반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만큼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된 사람이 전부를 점유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가 된다. 불법이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것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3분의 1밖에 안 된 사람이 3분의 1만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3분의 1을 임대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2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만큼 점유가 불법 점유고 이 점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예상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20만 원의 반환을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오냐? 배타적 지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배타적 지배. 이 배타적 지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점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유물의 분할은 다른 시험에서는요 사실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좀 잘 나오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공유 분할을 먼저 무슨 분할을 하냐? 협의상 분할을 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무슨 분할을 하냐? 재판상 분할을 하고, 재판상 분할 또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을 하냐? 현물을 분할을 하고, 현물 분할을 할 수 없을 때 경매를 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이걸 구조를 알아야 돼.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협의가 되면 재판은 더 이상 못해. 알겠죠? 재판상보다는 현물 분할이 원칙. 현물 분할을 할 수 없을 때 뭐를 해? 경매를 해. 알겠죠? 그런데 협의상보다는 어떻게 하냐? 협의니까 자기 멋대로 해. 먼저 현물 분할을 할 수 있고, 현물 분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어. 현물 분할은 뭐죠?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죠? 갑하고 을하고. 가격 배상은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다 갖고 여기 을한테 돈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은 뭐죠? 제3자 병한테 팔고 갑하고 여기 을하고 지분의 비율로 돈을 갖는 거죠. 현물 분할은 뭐죠? 현물 분할은 뭐냐? 마치 땅을 나누었죠? 이것은 뭐냐? 교환하고 같은 의미고요. 여기는 가격 배상은 갑이 을한테 돈 주고 샀죠? 샀으니까 그걸 뭐하고 똑같아? 매매하고 똑같죠? 그래서 교환계약, 매매계약이죠? 이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협의상 분할을 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각자가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등기할 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재판상 분할이란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 앞에 뭐가 있어? 분할이 있네. 분할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187조에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재판상 분할은요.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판결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소급표가 없고,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한 번 협의가 되면은 협의로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갑이나 을이 여기 협의상 분할이 된 거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판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다시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하는데, 현물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의 공유자가 있다. 그러면 면적하고 지분하고 동일하게 한다. 면적하고 지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경제적 가치가 다르죠? 여기는 맹지가 아니고 맹지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한다. 어떻게 조정하냐? 돈으로 조정할 수 있고 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 면적. 그래서 돈이나 면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단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갑하고 우리 병한테 너 이거 다 갖고 우리한테 가격으로 돈으로 계산해 달라 할 수도 있고, 갑과 을과 병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갑병은 혼자서 따로 남고 을하고 갑하고 을은 뭘 할 수 있다? 공유로 남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현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현물 분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할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3분의 1의 지분에 A가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이 공유물 전부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렇게 미치는데 이 저당권은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지분이 공유물 전부의 3분의 1만큼 미치니까 저당권도 돈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요, 공유물이 분할이 된 거예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A의 저당권은 을의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갑의 토지에도 미친다. 마치 A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갑과 을이 공동 저당으로 저당 잡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도 뭐가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얼마를 받을 때까지? 1억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마치 결론적으로 보면 공동으로 저당을 잡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을 하죠. 분할하면 각 당사자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뭘 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보존행위라는 것은 각자가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이렇게 했죠. 이것은 합의에도 똑같아. 합의도 똑같아. 공유물에 대해서 지분은 다르죠. 지분은 서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둘 다 지분은 있지만 공유는 자기 멋대로 지분을 처분하고 합의는 자기 멋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약간 다르죠. 그런데 공유물, 합의물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행위는 과반수, 합의도 똑같아.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똑같아. 합의도.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유의 경우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총유의 경우는 반드시 뭐라 한다? 사원총의 결의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지상권부터요. 저당권, 지상권부터 전세권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